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습관이 아닌 행동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유튜브를 켜실 때 그거는 습관적으로 켜신 건가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켜신 건가요?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건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2년 전에 매일 독서랑 글쓰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을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좋은 행동을 2달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4달 반복하면 주변에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6달을 반복하면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고 1년을 반복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고 1년이 지난 저는 진짜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독서랑 글쓰기 이런 거 1년 한다고 인생이 바뀐다고? 진짜 그 정도면 충분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1년 꾸준히 하는 걸 만만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겁니다. 시작은 한 달을 꾸준히 해내는 것부터, 그러니까 목표를 한 달 꾸준히 해내는 것으로 잡고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적으로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달성했을 때 도파민 뿜뿜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독서 습관을 잘 들이면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많은 변화가 느껴지실 거라서 저 믿고 한 달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경험한 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고 사실 이게 엄청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저는 나름 굉장한 변화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아니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매일 2시간씩 한 달이 지났을 때 총 몇 권의 책을 읽었냐? 11권.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걸 하는데 매일 2시간씩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책이 빨리 읽히더라고요. 원래 책은 한 달 동안 읽는 거 아니야? 근데 2시간씩 하면 책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일에 한 권 정도는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두께의 책들이 거의 350페이지 전후더라고요. 책 읽는 속도를 생각해봤을 때 책 난이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한 페이지당 1분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권에 350분, 그러니까 6시간이 안 걸린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권당 3일 정도면 읽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한 권조차 읽지 않았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책을 10권 읽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자체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꾸준히 읽다 보니 3일이면 한 권이 끝나니까 한 권 한 권 완독해 나가는 것 자체에 엄청난 희열이 있더라고요. 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딱 끝나고 OST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걸 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책을 읽고 나도 맨 뒤에 그런 엔딩 크레딧 같은 게 있어요. 아세요? 책 제목이랑 몇 판 몇 쇄, 지은이, 옮기니, 펴내니 막 이런 분들 이름부터 해서 그 책을 펴낸 출판사의 직원분들 이름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로 딱 가면은 그게 있는데 이게 마치 그 엔딩 크레딧 보는 느낌이랄까? 그 순간 느껴지는 다 읽어냈다라고 하는 완독의 기쁨. 그리고 그 숫자가 하나씩 쌓여가는데 완독한 책이 쌓여간다는 희열감, 그 연속성에서 오는 뿌듯함. 이렇게 한 달을 했더니 책 10권 만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일단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사실 평범한 직장인 그 시절에 그때 제가 자존감이 진짜 말도 못하게 낮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을 이유가 없죠. 그랬는데 책을 완독하는 경험 자체가 이 바닥에 있던 제 자존감을 조금씩 끌어올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가 이때 직장에서 벗어나려고 부업을 이미 한 5년 넘게 했었는데 제대로 뭔가 돈을 벌어본 작은 성공 경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신감도 완전 바닥이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뭐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저의 삶의 어떤 겉모습이랄까요? 보여지는 저의 삶의 모습 자체도 변화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자존감, 자신감 같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그런 생각들 자체도 아니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변화됐었구나 라는 거를 지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튼 이런 변화는 꾸준한 독서 한 달이면 바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말고 뭔가 실용적인 변화는 없나요? 있어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 말고 내가 성장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는데요. 그게 실행력, 분석력, 판단력. 독서랑 글쓰기를 꾸준히 하면 실행력과 분석력 그리고 판단력이 좋아진다고 역행자의 저자 자청님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제가 꽂혀서 독서랑 글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내가 독서랑 글쓰기를 꾸준히 2년 하면 그때부터 뭔가 실패를 안 한다고 하니까 2년 뒤에는 내가 부업을 했을 때 그때는 비로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를 시작한 거였는데 독서랑 글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진짜로 실행력과 분석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니까 되게 무기력하고 그럴 때 운동하고 그러면은 실행력 자체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실행력이 내가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니까 뭔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태엽 같은 거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실행력이 자동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싶으니까 다른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루거나 뭐 시도하는데 주저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 실행력의 변화를 감지하게 된 거죠. 실행력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 싶잖아요. 그런데 분석력은 왜 좋아지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분석력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매일 독서만 한 게 아니라 글쓰기를 같이 병행했으니까 뭐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었으면은 30분, 뭐 짧게는 10분 정도 글로 뭐 읽은 책에 대한 거라던가 지금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어요. 매일. 그렇게 매일 책을 읽으면서 글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내가 생각을 어떻게 정리했나, 생각을 정리라는 걸 하는 사람다 싶기도 하고. 매일 10분에서 30분 정도 글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뇌가 비로소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 전까지 저에게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무언가이고 생각이라는 건 어찌 보면 염려, 걱정, 고민 이런 형태로 어떡하지? 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다면 이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막 여기저기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생각들이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건 저게 맞겠구나, 막 이런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한 달 꾸준히 했더니 제가 원래는 분석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분석하라 그러면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하기 싫어하게 되고. 그런데 분석이란 걸 알아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독서랑 글쓰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이걸 한 달쯤 했을 때 게시글이 인스타그램에 20개가 올라갔었고 그때 이미 팔로워가 400명 정도 모였었어요. 이쯤에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추세면 언제까지 팔로워가 얼마 모이겠다, 이 팔로워를 더 많이 만들려면 이런 걸 더 하면 되겠다, 이런 거는 하는 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게 되게 분석적 사고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글로 정리를 해놓고 있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석적 사고를 제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거냐 대체 나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 세바시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운동은 몸의 근육을 만들지만 좋은 독서는 생각의 근육을 만든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일종의 근육이 단련돼서 못 들던 거를 들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던데? 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를 느끼려면 방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일종의 요건? 조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글로 어떤 게 있을지 정리를 해봤고 이거를 알려드리는 DM도 보내드려보고 뭐 댓글도 달아드렸고 챌린지를 열어서 이 방법을 그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같이 해볼 수 있는 실습 챌린지도 열었었고 전자책도 써서 알려드려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변화가 느껴지게 하는 방법, 독서랑 글쓰기가 한 달 만에 이런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거를 간략하게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딱 기억하실 수 있게. 저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인생의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독서 습관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그냥 독서만 할 게 아니라 글쓰기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책을 읽고 나면은 뿌듯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읽었다는 기억과 감동만 남아요. 책을 덮는 순간부터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지식들, 내용들은 빠르게 휘발됩니다. 간혹 그 책을 읽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독서를 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내 생각을 담아서 글로 정리를 하는 행위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그 당시 그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조차 그 문장들이 기억이 나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추천할 만하니까 너도 한번 읽어봐. 이런 얘기가 가능한 수준이 되더라고요. 뭔가 내용이 기억에 더 많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1시간 남짓 읽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남겨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 그렇게 읽으세요. 저는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 한 권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도 인생이 분명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녹인 글을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책을 읽다가 보면은 막 눈으로만 읽고 있고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억이 나는 곳까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번에 이 책에서 이 부분은 나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보내주세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읽고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그냥 그렇게 막 눈으로만 읽고 넘어간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어렵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수준인 거죠. 혹은 너무 관심 밖이라서 재미가 너무 없었던 부분인 거야. 그런 데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책을 쭉 따라가다가 그 지점에서부터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경로를 이탈했던 지점으로 내가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더라도 그 어딘에서 경로 이탈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는 나와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 권당 하나만 남겨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독서가 훨씬 더 쉽고 재밌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을 때 한 가지만 남겨도 충분하다라는 생각. 인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독서 습관 세 번째 포인트는 글의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고 싶은 거에 대해 쓰던, 책을 읽으며 현재 고민에 대해서 정리해보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만의 결론을 꼭 내려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뭐가 정답일지 몰라서 그 결론 내는 걸 보류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실 텐데 정답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이런 나만의 결론을 내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나만의 판단 기준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만나서 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앞서 말했던 실행력, 분석력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판단력도 좋아지게 돼요. 내가 이미 나름의 결론들을 내려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더 빠른 의사결정들을 내려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판단력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심지어 이 판단들이 내가 사전에 내려놓은 나름의 근거 있는 결론을 통한 판단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좋대 막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하자.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책을 통해 알게 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나만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더라고요. 삶이 이걸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세요. 내 삶을 바꾸는 나만의 판단 기준들이 하나씩 생겨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로 생각을 정리할 때 결론을 내라고 했는데 이 결론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지 라던가 나는 역시 이런 거는 극혐 막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결론들을 막 내어놓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싫고 뭐 헬조선이고 막 이런 게 내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판단할 때 그 기준들이 뭔가 생각할 때 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게끔 내가 세팅을 하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영상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 삶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반드시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인생의 선순환을 가져다주는 독서 습관을 위해서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독서만 하지 말고 꼭 글쓰기로 마무리를 하자. 둘째, 독서 중 눈으로만 읽고 흘러간 부분이 있다면 이번엔 인연이 아니니 보내주자. 셋째, 글쓰기를 마무리할 때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자. 넷째,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결론을 내리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4가지를 유념하면서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하시면 딱 한 달이면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보시고 한 달 뒤에 이 영상에 와서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성공해내셨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만 더 하면 독서가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뒤면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를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독서를 시작해 봐야겠다고 결심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자기계발 시작 단계에서 읽으면 좋을 만한 책 20권을 제가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이 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본문에 제가 그 20권의 해당 책들을 읽고 남겼던 서평의 링크를 모아서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보세요. 자, 그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